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카메라 수업 또는 예쁜 사진을 위한 촬영 수업이라고 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언어, 즉 사진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의 사진 강의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총 8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존 버거의 문장,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를 생각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황혼의 빛입니다. 이 포스터는 영화 속에 있는 하나의 씬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한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요. 20대 이후에 저의 모든 대화명은 코이스티넨이었는데 그 코이스티넨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코이스티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남자입니다.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집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약간 주눅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는 좀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코이스티넨이 야간 경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범죄 집단이 그가 일하고 있는 빌딩에 들어가 있는 보석함을 털기로 결정을 하고 야간 경비를 유인해내서 그 시간에 보석을 털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삼은 게 코이스티넨에게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는 거죠. 결국 범죄는 성공하고 코이스티넨이 공범으로 의심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코이스티넨이 출소하고 나서 갈 데도 없고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나와서 답답함을 좀 이기기 위해서 그 카페에 앉아서 잠깐 차 마시는 장면 그대로를 포스터로 차용한 겁니다. 인물의 어떤 복잡한 내면 세계의 심경을 그림자로도 표현했습니다.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감정의 크기는 샷의 크기에 비례한다. 촬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위, 크기, 각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단위입니다. 영상의 기본 단위는 프레임, 샷, 씬, 시퀀스, 챕터입니다. 프레임은 1초당 사진의 매수입니다. 1초에 24프레임은 주로 영화에 사용되고요. 29.97이나 60은 조금 더 사실적인 다큐멘터리나 방송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정의 크기는 인물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인물과의 심리적인 거리감,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해당이 되지만 심리적인 거리, 나는 저 사람하고 좀 거리가 좀 있게 느껴져, 저 사람하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져 라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샷의 크기로 우리는 보통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샷의 크기는 총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여백 없이 인물의 얼굴이나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의 모든 것으로 프레임을 꽉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세밀한 몸의 변화를 보여줄 때 적합한 샷이고요. 감정의 크기가 샷의 크기랑 비교한다고 말씀드린 거랑 가장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 광란, 극단적인 감정, 극도의 슬픔 등등을 크게 보여주는 거죠.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접시에 가득 담긴 먹음직한 요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은 화면에 얼굴이 차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는 여기 이마부터 눈썹 위부터 턱 아래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동자는 화면 중앙에서 약간의 상단에 위치하면 되고 인물의 눈빛이나 실룩거림, 말하는 입술의 모양을 화면에 가득 채움으로써 인물이 집중하고 있는 말을 전달하고 인물의 대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배우의 연기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편입니다. 여러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얼굴의 미묘한 변화도 중요합니다만 손, 발, 몸짓 같은 제스처 또한 포함됩니다. 표정을 통해서, 디테일을 통해서 의지와 집중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경우에는
화면에 꽉 차 보이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바스트샷은 여기 정수리 헤드룸을 남기는 이 공간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배꼽 앉은 자리까지를 남기는 걸 우리는 보통 바스트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이 바스트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나 뉴스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샷이고요. 영화에서는 테이블이 놓여진 식사 장면에서 많이 쓰입니다. 중요한 건 클로즈업과 비교해 보면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상반신이 나오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인물의 몸짓이나 제스처, 팔동작이 화면에서 잘리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서 인물들 간의 입장 차이를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고요. 인물들 간의 손짓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액션들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는 뉴스에서 많이 쓰이죠. 신뢰감을 높이고 인물의 대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장면입니다. 잘못 쓰면 조금 단조롭거나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좀 심심하죠.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심심할 겁니다. 미샷은 미디엄샷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헤드룸부터 서 있을 경우에 무릎까지를 보여주는 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명의 인물이 서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투샷으로 촬영할 때 기본형으로 적합한 샷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대화를 하면서 약간의 동선상 움직임을 준다거나 팔동작이 잘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면 적당합니다. 인물들 간 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와 눈의 높이를 맞추면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고 대등한 갈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샷은 행동 또는 동작 묘사에 적합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 명을 찍어야 된다 혹은 연인을 찍어야 된다고 했을 때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니샷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내려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올라와 보이는 약간 좀 불균형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좀 벌려서 혹은 키가 작은 사람 밑에 발판을 마련해줘서 둘 사이의 무릎의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고 얼굴의 높이를 맞추게 된다면 누가 봐도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라고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두 명의 연인 관계를 촬영할 때 혹은 그들의 뒷모습을 촬영할 때 매우 적합한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신 사진을 찍어야 될 때 저는 니샷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니샷이 가장 안정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풀샷은 인물의 전체 모습을 배경과 함께 보여주는 샷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풀샷은 인물과 배경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물과 배경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물의 표정보다는 행동을 통한 주인공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한 거죠. 또는 사극에서는 신분과 같은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설명할 때 풀샷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시공간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공간 요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보여주기에는 적합한 샷인 거죠. 샷의 크기와 감정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풀샷에서는 당연히 내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의 집중도가 거리감이 조금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사람과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과 얼굴 가깝게 대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고역입니다.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거리를 두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좀 불편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상상되는 그 이미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는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신체가 많이 보이는 장면이 상상이 될 겁니다. 롱샷은 배경적인 요소에 더욱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샷입니다. 인물은 보이지만 인물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환경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스토리가 전개되는 곳의 장소를 설정하고 시간과 날씨, 전반적인 장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투씬을 묘사할 때 아주 좋습니다. 또한 스케일 비교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압도적인 크기를 비교하거나 초라한 인간의 사이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게 말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말합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부터 익스트림 롱샷까지 클로즈업으로 갈수록 주인공과 인물 간의 거리,
주인공과 피사체와의 거리, 주인공과 사건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걸 의미하고요. 가깝기 때문에 혹은 매우 고조됐기 때문에 샷이 당연히 커지고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시 한번 황혼의 빛 포스터로 한번 돌아와 보죠. 지금 이 장면은 바스트 샷이죠. 인물에 대해서 감독이 어떻게 하고 있다? 매우 객관적으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감독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코이스티넨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면 샷의 크기를 훨씬 더 키웠겠죠. 인물의 크기를 더 키웠고 인물의 눈빛을 더 강조함으로써 이 사람이 처한 공허라든지 이 사람이 처한 외로움이라든지 이 사람의 눈빛에서 드러나는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그리움 같은 것들을 더 보여주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 장면은 바스트샷입니다. 바스트샷을 썼다는 건 감독이 코이스티넨의 이야기에 더 몰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를 조금 더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혹은 그를 조금 더 중립적으로 코이스티넨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독이 코이스티넨을 대하는 마음으로 관객은 코이스티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샷의 크기라면 각도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드뷰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되죠. 사람이 볼 수 없는 샷을 통해서 극적으로 연출되는 재난재해나 거대한 풍경 속에서 군중을 드러내기에 적합합니다. 영화의 도입부의 엔딩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초자연이나 신, 압도적인 스케일, 풍경 등등에 사용됩니다. 하이앵글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앵글을 말합니다. 공간 묘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소실점 덕분에 조형적인 느낌도 줍니다. 어른이 아이를 보듯이 인물 간의 상하 지위 관계를 설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한 공간에서 인물의 동선, 공간과 인물을 함께 보여주고 인물 간의 지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연기자나 모델의 시선과 동일한 높이입니다. 감정이나 인물의 상황 묘사에 적합하고 일상 속에서 보는 눈높이와 동일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줍니다. 일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평등한 인물 관계를 설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로우 앵글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앵글을 말합니다. 조형적으로 독특한 깊이감을 줄 수 있죠. 기이하거나 억눌렸거나 압박당하는 샷에 유용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를 때 약자의 비굴한 시점 등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낮은 지위의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는 관계 설정에도 유리하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공원에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은 주로 우리의 눈높이에 설정되지 않습니다. 동상은 사람의 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러러 보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로우 앵글의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죠. 말 그대로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상황에서 인물의 불안감을 묘사하는데 적합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직 수평을 안정적으로 맞춘 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울어지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카메라를 조금 기울이거나 비틀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 영화를 보시면 이 기울어진 앵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비극적인 순간에 풀샷으로 보여줄 때 절대 정적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화면을 대부분 비틀어서 보여줍니다. 그게 부감이든 하이앵글이든 로우 앵글이든 수직 수평을 맞추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제공되는 정보, 그러니까 샷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독이 하려는 이야기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사진작가가 인물을 풀샷을 썼다, 니샷을 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진작가가 인물의 감정이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배경 사이의 관계 혹은 인물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좋은 촬영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한 장의 사진을 예쁘게 찍는다라는 게 좋은 사진은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10장의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멀리 찍고
어떤 거는 가깝게 찍고 그런 걸 통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설득되도록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좋은 촬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